네, 강프로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2.4% 빠진 상황을 금요일날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금요일날 하락한 그 코스피와 코스닥 그 움직임을 보면 장중에 3.5%까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3.5%까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의 종가는 그쵸 2.4% 정도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첫 번째,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PCB에 대한 수요는 그쵸? 유리기판으로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유리기판으로 연결될까? 유리기판은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PCB 지금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없던 기술이 아니라 지금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AI 서버를 증설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먼저 그 AI 시대에 주도권을 쥘까?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의 고객사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삼성전기와 비슷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이쪽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이쪽에 대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B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강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수페타시스가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그룹에서 돈 되는 사업부들을 계속해서 분할하고 있는데 그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수그룹이 계속해서 그쵸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업에 대한 부채 문제 이런 부분도 해소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23년도에 그쵸? 다들 아실 겁니다. 23년 4월인가 이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분할 상장되면서 어떻게 됐죠? 큰 폭으로 상승세를 만들었죠. 근데 전고체 이쪽은 미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쪽에 앞으로 돈 될 만한 성장 사업부들을 계속해서 분할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먼저 반영한 가격 때문에 높아진 주가를 이미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미 다 해소를 했어요. 그러면 미증시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10%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ARM 그쵸? ARM 같은 경우에도 17%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막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이런 거는 23%씩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쪽이 전부 다 서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경기나 그런 부분도 훨씬 더 좋죠. 달러도 강하고 자, 근데 달러가 강한 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좋게 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서버 쪽으로 납품하는 것도 미국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즉 애플이나 그런 부분, 그쵸? 이쪽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뭐 애플의 아이폰이나 그 애플 관련된 그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수출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그쵸?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 한 가지 자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 쪽은 약간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나 뭐 이런 다른 메모리 반도체나 PCB 쪽은 약간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엔비디아의 고객사는 그쵸? 고객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쪽이에요.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비싸게 팔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다. 너네 너무 비싸게 받아. 이렇게 지금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목적은 소프트 랜딩 완만하게 안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파이는 커지고 엔비디아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목적 자체가 소프트 랜딩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이 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만한 착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시장 파이가 커져서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객사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또는 PCB까지 건드릴까? 이쪽은 사실상 첨단 산업이죠. 첨단 산업인데
비메모리에 비해서는 첨단 산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그쵸 PCB나 이런 쪽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으로의 발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 요인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3월 달에 그쵸 고가 돌파를 하면서 이런 가격 부담은 모두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개선되는 그쵸 주가 상승 대비해서 완벽하게 막 엄청나게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여기까지가 시세 원리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될 건 타점이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때 다른 종목에 가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AI 반도체 뉴로모픽 쪽이죠. 그렇죠. 이쪽 뒤쪽의 시세는 제가 먹지 못했지만 첫 번째 돌파 구간에서의 매매.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뭘 만들었어요? 돌파 구간에서 매매하고 상한가 2방 그리고 그 다음날 매도 74.8%의 수익 구간. 그리고 다른 종목들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고 이런 식으로 26% 22%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냈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외적인 부분도 그렇죠. 계속해서 돌파 구간에 공략한 결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이번에도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결과 금요일날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7%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그 전에도 뭐 13% 18%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는 철저하게 돌파 구간에 매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내용을 보면 4월 19일 시장가 매수 2구 산업 그쵸? 여기 8시 49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공개할 수 있는 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파하는 구간. 이게 아니면 그쵸? 이런 식으로 장 시작 전에 공개를 못하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럼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략 한 석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600%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뭐 10억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이수페타시스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건데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타점은 이제 반등 확인만 되면 끝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했어요. 그럼 미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증시는 지금 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대량 해고에도 그 해고에 대한 인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천천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5%라는 막대한 금리, 5.5%죠 정확하게. 5.5%에 대한 그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미국 경기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티고 있다는 상황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타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도주는 지속적으로 바뀌어 가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을 어떻게 원리를 알아서 내가 매매를 할까?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렵고 이수페타시스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고가 돌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고가 돌파한 종목만을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매매를 꾸준하게 수익 나는 구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 손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모든 분들한테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